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중개 세액공제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쉬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아무런 사업을 안 하고 계시다가 새로운 사업장을 차리신 경우라고 한다면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것과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직전 연도는 0, 그리고 증가한 인원수 이렇게 한번 가시면 뭐 다음 연도에는 직전 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거래처 거를 계산하시는 건 쉬운데, 오늘은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데요. 창업을 어떤 신규 사업자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일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가 뭐 예를 들면 법인이건 개인이건 새로운 사업자를 내시고 거래처를 이제 올해 2019년도에 새로운 사업장을 내신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해당 사업장이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평생에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뭐 정말 신규로 최초로 창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해본 적은 없으시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거를 양수받았다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있던 거를 법인 전환했다거나 이런 식의 창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전 연도 과세 연도를 0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조문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래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사장님들은 본능적으로 저는 올해 신규로 사업장을 개시했으니까 직전 연도는 0명에서 올해 인원이, 사장님이 어떤 인수를 받으시면서 사업의 양수를 받으시면서 5명의 직원을 인수받았는데 직전 연도는 0명, 올해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해서 증가 5명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장님 아닙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을 이제 책으로 누군가가 써놓은 글들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건, 결국은 해당 조문을 놔두고 어느 한 저자도 그거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편집을 바꿔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꾸 조문을 보는 연습을 처음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조문을 보는 것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니까 같이 한번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문을 먼저 살펴보고 정리를 좀 관련된 내용을 요약을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사례도 조금 살펴볼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례,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 저희 거래처 사례로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연예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김태희하고 B 있잖아요. 네네. B가 음식점을 하다가 이제 2019년도 한 뭐 3월경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김태희한테 사업장을 다 넘긴 거죠. 한 뭐 2019년 뭐 한 11월 경에 넘겼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B가 영업하던 음식점은 직전 연도와 당연 연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김태희가 또 새로 창업을 한 음식점의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고민거리가 되실 거거든요.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세등록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시면 9항에 뭐 7항을 적용할 때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예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년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23조 13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딘가로 이제 또 넘기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럴 땐 23조 13항을 가서 이게 23조 13항을 왜 준용한다라고 하냐면, 이미 이 지금 고용진대 세액공제가 이미 하고 싶은 얘기가 적어놓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적기 귀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조 13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23조 13항은 무슨 얘기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에서 어떤 경우에 도대체 창업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당 과세년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직전 또는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해당 과세년도를 상시 근로자 수를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고용중대세액공제도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1호에는 창업.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깨끗한 창업이에요. 사장님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누구한테 인수 받으신 것도 아니고 텅텅 비어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예쁘게 인테리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직전에 과세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업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조문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 조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창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또 세법이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좀 여기다가 알법 하니까 또 다른 조문을 또 가려네. 저희 방금 어디서 왔는데 또 어디를 가서 살펴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법 제6조를 갈 건데, 6조 10항을 갈 건데요. 거기에서 1호부터 2, 3호까지를 열거 해놨어요. 어떤 사유를. 1호는 2호는 이렇게.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는 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올해 신규로 사업자를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에 하던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 전환 전의 사업 근로자 수, 폐업 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1호, 2호, 3호가 뭔지 느낌이 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종전 사업을 인수받은 경우, 법인 전환, 개인 내서 법인 전환으로 한 경우, 폐업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그대로 비슷한 사업을 또 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아래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절대 0명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분류가 나눠져 있고 세 번째 분류를 보면 직전 또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별로 많이 접하시는 케이스가 아니어서 색깔을 제가 안 칠해놨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뭔지 볼게요. 해당 과세년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여러분들 이거 많이 접하실 거예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 부분에서 종사하던 상시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직전 또는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이렇게 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보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사례처럼 B라는 사람이 B가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김태희한테 음식점을 넘겼다라고 보면 기업을 승계시킨 경우이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이제 김태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업자를 냈지만 창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케이스로 3호 케이스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이건 B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년도 상시근로자 수 수에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빼래요. 만약에 B가 5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5명을 다 김태희한테 넘겼을 수도 있고 5명을 데리고 있다가 2명만 넘겼을 수도 있죠. 나머지는 퇴사시켰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 B 같은 경우에는 네가 승계시킨 인원은 빼고 카운트를 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승계한 기업 김태희 같은 경우에는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년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걸로 보라는 거예요. 김태희한테 직전 연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B가 데리고 있던 5명의 직원 중에서 김태희가 2명을 승계받았다라고 보면 직전 연도에 이 직전 연도에 이 근로자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 근로자가 근무한 개월수를 카운트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해당 과세년도에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고, 직전 연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고,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에 상시 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양수가 12월 31일자로 정확하게 끊어져 있다면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7월 1일자로 해당 과세년도 7월 1일자로 사업의 양수도가 일어났다고 하면
두 개 년도를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회계년도 그러니까 양도 양수가 일어난 해에 도대체 이 근로자를 어디에서 근무한 것을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 이제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에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건 뒤에서 중요해가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놨는데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23조 13항에서 알고 가야 되는 건, 어떤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신규 사업자가 내 거래처가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물어야겠구나. 사장님한테 어떤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겠구나. 몇 가지의 경우의 수로요? 하나, 둘, 세 개. 크게는 세 개.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들어가면 또 1호부터 3호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 큰 그림, 머릿속에 방을 세 개만 하나만 나눠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냥 순수한 창업인 거. 하나는 1호부터 3호, 이거 좀 이따 갈게요. 세 번째는 요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종전의 사업 부분을 승계받아 오신 우리 거래처분들, 이렇게 내 거래처가 순수하게 창업을 했는지, 제6조 10항 1호부터 3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을 양수 받으신 건지, 그렇게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신규 사업자가 되신 건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내셔야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조문에서 말하는 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 법 제6조 10항의 1, 2, 3호가 뭔지 한 번 더 가봐야겠죠. 어쩔 수 없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방으로 나눴는데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 또 201호, 202호, 203호를 지금 나누라고 하니까, 요게 지금 101호, 1동, 2동, 3동 할까요? 1동, 2동, 3동. 아파트 동수가 있는 것처럼 1동. 사장님은 1동 케이스. 사장님은 2동 케이스. 여기는 사장님은 3동 케이스. 근데 2동에 들어가면 2동에는 호수별로도 있대요. 층이 있나 봐요. 101호, 이렇게 102호. 이런 식으로 201호, 202호, 203호 이런 식으로 한번 가서 봐볼게요.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인데요. 10항을 볼게요. 지금 저기서 말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6조 10항 1호부터 3호 무슨 내용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 거예요. 두 번째 동에 들어왔더니 두 번째 동에는 2동에는 201호, 202호, 203호가 또 있대네요. 한번 볼게요. 봤는데 여러분 올 때 여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게 두 번째 동에 201호, 202호, 203호를 가볼 거잖아요. 근데 201호에 또 이렇게 적어놨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하래요. 이렇게 제외가 많아요. 가보면. 일단 가봅시다. 도대체 101호가 뭔지, 102호가 뭔지, 103호가 뭔지 한번 가볼게요. 갔는데 101호에는 분명히 좀 여러 가지 문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거는 제외하래요. 이 외에 이거를 제외했냐면 이 밑에가 이거거든요. 지금 제외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3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건 3동으로 따로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문구를 바꿨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10항 1호가 뭐냐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이게 101호에 있는데 101호는 제외하래요. 제외하는 이유가 뭐였다? 얘 3동 아파트 세 번째 동으로 얘는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빼고 2동에 있는 사장님들을 2동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동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동에 어떤 사유가 들어오느냐, 두 번째 사유 중에 201호 가볼게요. 201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저희 거래소 중에도 있어요. 이게 종전에 개업을 하셨는데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해서 새로 사업을 개시하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전 연도 2019년도에 새로 개업하셨으니까 직전 연도 0명, 2019년도에 데리고 있는 직원 2명, 증가 2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인수받으셨는지, 물론 요거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종전의 사업을 인수받더라도 30% 미만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냥 봐줄게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좀 지엽적이니까 빼고, 이렇게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만 먼저 보면, 요거 지엽적인 건 조금 더 깊게 파악을 해주세요. 요건 제외되긴 제외되니까. 그래서 보시고, 두 번째 어떤 202호 한번 가볼게요. 우린 두 번째 좀 가운데 동에 있어요. 지금 1동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창업하신 분들, 3동에 계신 분들은 요거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승계, 종전의 사업을 승계 받으신 분들. 거래처가 이런 케이스라면 3동으로 보내시고, 순수한 창업이라고 하시면 1동으로 보내시고, 이런 케이스, 양수도에 의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3동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2동에 다양한 사례들이 조금 있어요. 2동은 어떤 사례들인지 보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좀 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201호예요. 202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래요. 개인으로 뭔가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저희 거래처가 만약에 2019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서 법인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고 하면 직전 연도를 0명으로 잡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개인으로 있으실 때의 인원수를 카운트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직전 연도를 어떻게 카운트하고 다음 연도를 어떻게 카운트하는지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종류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도대체 케이스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먼저 하셔야 돼요. 첫 1단계 케이스를 나누기. 내 거래처가 어느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그 해당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분류하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조문을 따라가시면 돼요. 세 번째 302호네요. 302호 되겠네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장님 폐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폐업 전 사업과 거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또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요거는 두 번째 동, 가운데 동으로 몰아놓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우리가 이제 여기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당되는 조문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23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셨던 어떻게 지금 해야 되냐면 도대체 세법이 어떻게 구분을 해 놓은 거야, 몇 개로 구분을 해 놓은 거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 거야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요거예요. 지금 정리해 드릴 건데 우리가 조문을 통해서 본 거는 정리가 첫 번째 조문을 통해서 1동 아파트 첫 번째 한 동, 두 번째 동, 세 번째 동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다른 조문으로 6조 10항에서 이 두 번째 동 이동에 있는 곳들은 201호, 202호, 203호 다시 더 세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케이스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케이스로. 그래서 조문을 살펴본 건데 조문 어려워요. 세무사님 조문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결론값만 가지고 여기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 거래처의 분류가 정말 순수한 깨끗한 창업이다 이러시면 직전 연도 이거 되게 쉽죠.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시 할게요. 보세요. 요게 케이스가 분류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점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을 하셔야 그 차이로 인해서 증가다, 감소다 이거를 결정을 하셔서 세액공제, 고용진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거래처의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몇 개로 왜 나눠져 있는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신 다음에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구나. 해당 과세년도에는 인원을 이렇게 카운트하라고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직전 해당 이렇게 과세년도에 대한 카운트를 각 여러분들이 뭐 사수분들하고도 좋고 세무사님들하고도 좋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느낌으로 세무사님 저는 그게 직전 사업연도가 3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실 수는 없잖아요. 뭐 아니면 요거 화면 하나 캡처하셔가지고 법이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 거래처는 이 사례고요. 그래서 저는 종전에 사업하시던 사업에서의 직전 과세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을 했고요. 올해 당해년도에는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세무사님들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수분들이 이해하시기도 되게 편하겠죠. 느낌으로 3명입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문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대화를 나누려면 이렇게 정리된 걸 캡처하셔서 뒤에 첨부하셔도 되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조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돼요.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보시면 이렇게 조문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출력하셔가지고 세무사님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 거래처를 직전 연도 사업연도에 몇 명, 해당 과세년도에 몇 명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1단계 저희가 구분은 했고요.
이렇게 구분이 됐다라고 보면 직전 사업연도에는 목표예요. 이제 목표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고지 직전 사업연도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해당 과세연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뭐 직전 연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조문 한번 다시 가볼게요. 창업인 경우에 첫 번째 동 보세요. 첫 번째 동인 경우에 창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년도 상식으로 자수는 0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정말 순수한 창업 1동 아파트에서 1동으로 분류된 거래처라고 한다면 직전 사업연도는 0명 당해년도의 상식으로 자수를 계산을 하시는데 매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이 있었는지를 카운트 하신 다음에 사업연도 개시 12달이면 12달 사업연도 해당 과세년도 개시 사업일을 여기다 계산을 하시면 상시근로자 수가 나오는데 그 계산된 숫자를 가지고 증감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동 가볼게요. 이동의 케이스는 이동 아파트 중에 가운데 동 이동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올 수 있다고 했나요? 우리 거래처 분들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했는데 종전에 누군가가 하던 내가 하던 사업도 괜찮고 남이 하던 사업도 괜찮고 하던 사업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 혹은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 전환을 한 경우 폐업을 하고 여기 문구가 좀 빠졌는데요. 동일한 같은 사업 분류 이게 대분류에 의해서 대분류? 아무튼 이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어느 분류 기준으로 그 분류가 동일하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같은 분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동일 사업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동일한 사업군에 있는 걸 다시 개시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동으로 가야 하는데 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동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사업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케이스겠죠. 요거 종전사업. 우리가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받은 그 회사의 종전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으로 봐라라고 되어 있고 법인 전환 전의 사업 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하기 전 그러니까 개인으로 있었을 때겠죠. 개인으로 있을 때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년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케이스 203호 폐업하기 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년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직전 사업연도는 0이 아니에요. 여기 많이 실수하시는데 0, 0, 0 이래가지고 마치 다 증가하신 것처럼 계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과다하게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물어보셔야 돼요. 사장님, 개인의 법인 전환 같은 경우에 쉽게 아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사장님 이거 사업 개시하실 때 사업의 자산을 종전 사업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서 쓰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폐업한 사업장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알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우리 거 개시하기 전에 사실은 동일한 사업을 딴 데서 하다가 이렇게 옮겨오신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업 후에 다시 동일한 사업군을 다시 개시한 경우이신 건지 개인에서 법인 전환한 경우인지 물어보시고 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한 게 맞아 그러면 종전 사업 때 이게 2018년도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2018년도가 종전 사업이었고 사장님이 2019년도 1월 1일에 이렇게 개시됐다라고 보면 직전 연도는 종전 사업이 있었을 때 종전 사업이 있을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 그리고 올해는 해당 과세년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는 거죠. 만약에 202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개인일 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되는 거고 법인 전환을 하고 났을 때가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203호 가볼게요. 폐업하기 전에 있었던 직원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셔야 되고 해당 과세년도에는 새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단서를 좀 설명드리는데 단서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아까 읽었던 거 제가 정리해드린 건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직전 연도 사업연도에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승계시킨 근로자는 제외하라는 거죠. 직전 사업연도에. 왜냐면 당해년도에 내가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있으니까. B사업장에서 퇴사하고 김태희한테 넘긴 직원은 너희 회사 사업장 계산할 때는 그 승계시킨 2명, 3명은 남겼고 총 B가 5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김태희한테 2명을 넘겼으면 3명만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직전 연도에서도 그걸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당해년도에 너가 5명 중에서 3명만 남기고 2명은 넘겼으니까 2명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서도 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승계 받은 기업, 승계한 기업 입장에서는 김태희 입장에서는 김태희는 2명을 승계 받았잖아요. 직전 연도에 0이라고 포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혹시라도 2명이 2018년도 내내 12달 이 회사에 있었었다. B의 사업장에 있었었다 그러면 승계한 근로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근무한 직전 사업연도에 근무한 개월수를 파악을 해서 0에서 2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전 연도에 만약에 그 김태희가 승계받은 2명이 2018년도에 12개월 내내 일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직전 연도에도 2명, 당해 연도에도 2명. 그래서 증가는 없어요. 이 사업장은.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18년도와 19년도가 정확하게 18년도 12월 31일자로 이런 종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19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이 생긴다라고 보면 계산이 요 조문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단서 조항이 제가 달아놓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연중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간의 조문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 3호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이 이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시거든요. 요 3호인 경우에 어떻게 직전 과세년도하고 단기 과세년도를 계산하라고 조문이 되어 있는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과세년도에 승계시킨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은 포함하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당해년도에는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보는 사례는 어떤 사례를 보는 거냐면 12월 31일자로 과세년도가 정확하게 바뀌는 12월 31일자로 인원을 이렇게 사업에 승계를 한 게 아니라 연중에 과세년도 해당 과세년도 기중에 이런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3호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기업은 정이, 박긴, 공, 신 이렇게 인원이 있다라고 보면 정이, 박긴, 공을 개인일 때 아니 이 어떤 기업체가 상시근로자 수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 3월까지는 딱 이렇게 뭐 그 상시근로자 수를 정땡땡, 이땡땡은 데리고 있었고 4월부터는 승계를 시킨 겁니다. 이 노란색 부분 박땡땡, 김땡땡, 공땡땡을 4월부터는 다른 기업으로 넘긴 거죠. 다른 사업체로.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땡땡은 새로운 기업에서 들어온 경우예요. 이게 이 위에를 그려놓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개인 기업에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인원 카운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지금 승계시킨 기업이에요. 그 다음 승계 받은 기업에서는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를 어떻게 카운트하는지가 조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조문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방법은요. 사실 이런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두 개의 기업을 합쳐놓고 봤을 때 증가된 인원과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놓고 봤을 때 증감된 인원의 합이 결국 같아야 되는데 해당 조문처럼 계산을 하면 같아요. 제가 해봤더니 조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고 조문을 무시하고 일반 상식선에서 그냥 이 기업이 중간에 사업의 승계를 일으키지 않고 바뀜 공이라고 하는 걸 이 두 번째 사업체로 넘기지 않고
계속 유지했다라고 보고 새로 뽑은 신도 그냥 두 개의 기업체가 다 하나라고 보고 가보면 결국은 17년도에서 18년도 증가한 게 0.41명이거든요. 근데 나눠서 계산한 걸 둘이 더해도 0.42명이에요. 결국 요건 뭐 단수 차이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조문이 굉장히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밖에 될 수 있게 조문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놓고 보시면 개인 기업일 때는 여기 보세요. 지금 개인 기업 2017년도 상황을 보면 개인이 정의, 박gin공을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문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직전 연도에는 네가 승계시킨 박gin공은 너의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뺀 거지.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도 너희 기업이 이게 승계시킨 기업이죠. 승계시킨 기업이 데리고 있는 정2에 해당되는 부분만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로 카운트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2018년도 보겠습니다. 2018년도는 이 회사에서 데리고 있는 정2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박김공의 경우에는 사실은 1, 2, 3월은 요거 승계시킨 기업에서 요거 지금 개인기업 법인 승계받은 법인 이래서 마치 개인의 법인 전환처럼 보이실 텐데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게 그냥 A인 거고 여기 B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문구를 없앴어요. 이게 승계시킨 기업, 승계받은 기업 이렇게 될 거예요. 바뀐 공을 보면 승계시킨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1, 2, 3월까지는 승계시킨 기업이 데리고 있었거든요. 개인일 때 근무가 아니고, 제가 법인 전환일 때랑 같이 해놔가지고 이런데, 문구가, 이런 경우인데, 문제는 여기에는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 이렇게 연중에, 6월 달에 일어났건, 11월에 일어났건, 뭐, 이렇게 연중에 일어나게 되면,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의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그렇게 보라는 거죠. 실질은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년도라는 건 18년도는 만약에 해당 과세년도라고 하면 18년도면 개시일이 1월 1일이고 19년도면 개시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할 때 개인일 때 여기에는 설사 박김공 승계시킨 박김공 이 세 사람은 승계시킨 기업이 3개월을 데리고 있었더라고 해도 여기서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승계받은 법인이 고용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야 상식선에서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되어 있고 직전 연도 볼게요. 사실 이 승계받은 법인 입장에서는 박김공은 데리고 있지 않았어요. 직전 연도에. 그런데 직전 연도에 박김공이 데리고 있었던 사업장을 현황을 여기다가 적어 넣으시고 그리고 1, 2, 3월도 마찬가지로 바뀐 공은 승계받은 기업에선 데리고 있지 않았지만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승계하고 승계받은 것으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018년도에서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승계받은 법인한테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새로 이제 충원을 새로 늘린 신 땡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운트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2017년도에 상시 인원수가 1.5가 나와야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데요. 근무월 수가 이게 6개월밖에 안 된다고 6으로 나누시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이게 사업의 연속이라고 보고 지금 바뀐 공을 승계받은 법인이 계속 작년도에 이 인원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보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어야 이 승계받은 법인 입장에서는 1.9명만큼만 증가한 게 되고 마이너스 1.5 그다음 플러스 1.9를 다 더했을 때 0.42 결국은 아무런 어떤 기업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고 이 해당 인원을 계속 끌고 가 보면 결국은 0.41명 증가하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눈다고 해도 결론값은 같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음에 이제 2호입니다. 2호 사유는 뭐죠? 201호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 개인의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조문을 가서 보시면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해년도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당해년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더더군다나 1월 1일자로 2019년 1월 1일자로 이러한 일들이 201호, 202호, 203호의 사유들이 일어나면 괜찮은데요. 연중에 사유가 발생을 하면 요거 지금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처럼 도대체 요 연중에 일어나면 내가 개인 법인 전환이라고 해볼게요. 법인 전환을 내가 6월에 한 거죠. 만약에 7월 1일부터 난 법인 전환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반기는 개인이 카운트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에서 카운트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2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사례는 아마 법인 전환인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 전환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12월 말까지는 딱 개인, 2018년도 1월 1일부터 법인으로 바뀌면 이런 고민이 서지 않아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중에 저희 사례 같은 경우에 지금 3월까지만 개인으로 있고 4월부터는 법인 전환을 할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오는 건데요. 일단 법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직전 2017년도에 대한 2017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개인일 때 상시근로자 수를 다 갖다가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서 보면. 그리고 2018년도에는 당해년도 법인에서 법인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 1, 2, 3월에 대한 거를 사실 개인이었는데 당해년도에 이 3호처럼 해당 과세년도 개시일에 승계받은 것으로 봐서 카운트를 해라라는 문구는 없지만 저희가 사실 개인의 법인 전환 같은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만약에 포괄 양수도 한 경우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포괄 양수도의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카운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거래처들 사례를 봐도 뭐 포괄량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요 2호에 해당되는데 또 3호에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골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조금 지엽적으로 여러분들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처럼 뭔가 조문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어떤 조금 판단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분들하고 세무사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큰 어쨌든 골격은 계속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무조건 신규다 이러면 직전 연도는 0, 당해 연도 카운트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뭐 정답은 3호인데 저는 2호인 것 같아요. 혹은 직전 연도만 조금 틀렸고 해당 연도가 좀 틀리는 것 정도까지는 아주 우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디 쪽으로 구분이 돼서 좀 실수는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전 연도와 상시근로자 수를 최소한 직전 연도를 0으로 계산하진 않아야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나 회계를 하시는 사람으로서 그렇게는 결론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궁금한 질문이 들어올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